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군 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가로지르는 통과 도로가 개통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데요. 개통 2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만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성공적인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방문했습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관통도로 개통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일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70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미군 기지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물론 관통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은 한층 개선됐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이곳을 오가는 주민들의 통행 소요 시간이 크게 감소해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 개통도로가 생기면서 아주 활용도가 높죠. 지금 저 양주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노양동 차량은 우회하지 않고 바로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직진 도로로 저기 노양동 운동장으로 돌아 나오는 그 길에서 차가 많이 출퇴근 시간에는 한 30분 이상 지연됐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한 10분 정도? 현장을 방문한 김 시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개발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카일 등 지역 내 반한 미군 기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미디어 콘텐츠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단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도 최종 선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미군 기지 부지 매입 등 정부 지원을 공약하면서 지역의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로서 의정부시를 방문했을 때 이 토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해도 가능한 방법을 제안을 했고 저는 그 방법으로 입법화가 되는 경우 씨앗을 비롯해서 미군 공유지 개발에 굉장한 속도를 붓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한 미군 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역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0일 오전 7시 2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사패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소형 승합차로 불은 차량을 완전히 태운 뒤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평일 출근길 화재 발생으로 터널 출입이 통제되면서 한때 약 7km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7일 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제1회 의정부 가든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머무르고 싶은 정원을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지역 화훼 상가에서 참여한 팝업 부스와 테마 공간이 조성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품종 전시관과 반려동물 포토존, 시민 플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는데요. 시는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과 정원 기반 도시 공간 조성도 준비 중입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2025 유치원 놀이실천 사례나눔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 의정부 유치원 놀이실천 사례나눔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 111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8개의 교사 학습 공동체로 운영되며 참여 교원들 간 집단지성으로 자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원순자 의정부 교육장은 앞으로도 교사들이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가 오는 27일까지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으로 구성된 가구, 그리고 한부모 모자 가정인데요. 시는 신청자 중 자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0가구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 가구에게는 홈카메라와 스마트 문 열림 센서,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용품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GM이 최근 국내 9개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노조와 지역사회가 구조조정과 철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함께 나서 한국GM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최근 한국GM이 직영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공장 유휴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차량을 만들어서 보내는 국가가 크게 4개 국가가 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생산량을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품목관세 이를 비롯한 이 관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과 논의 끝에 2가지를 결정했고 그 결정한 2가지의 내용을 지부장에게 설명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평 공장 내 유휴 부지를 매각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워딩은 한국 GM 직영 정비 사업소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게 직영 정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되물었더니 사장이 예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유휴 부지라면 이번에 가동을 중단한 부평 2공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몇몇 언론에서는 지금 가동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부평 2공장 부지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성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계시던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2공장 관련된 부지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 측에서는 한국GM이 내수 활성화로 수익성을 개선하진 않고 자산 매각으로 비용과 몸집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의도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이제 첫 번째 직영정비 사업소의 수익성 문제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은 방기한 채 의도적으로 고사시키는 고사 전략, 축소 전략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3개 차종이 있는데요. 이 3개 차종 중에 한국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차종은 트레일블레이저 한 종입니다. 오히려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여러 기능적 측면에서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뷰익 브랜드의 엠비스타라든가 앙코르 GX는 북미로 거의 전량 수출하고 내수를 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영정비 사업소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희 판매망,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한때 330여 개가 넘는 대리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60여 개로 전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수사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심지어는 15개 차종까지 출시했던 회사가 이제 단 2개 차종만 내수에 내놓고 있는 이러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산업은행과 정부의 역할도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산자부라든가 산업은행에 있어서는 사실 8,090억이라는 2018년도에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회사가 해왔던 행위들은 법인 분리라든가 각종 부동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해 왔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질 때 과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냐 사실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산자부 역시 사실 직영정비 사업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것들이 용인된다면 사실 한국 GM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물론 KGM, 르노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에 직영정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빗장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당시에 자동차 과장도 만나 뵀었는데요. 이런 우려점들은 정확히 좀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이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막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인 이단비 인천시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단비 시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학벌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시 의원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와 사회 통합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댓글로 시민을 조롱한 이단비 시 의원을 인천시 의회는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시 의원은 지난 5일 40대 시민이 SNS에 올린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관련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 키읔키읔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시의회 누리집에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인 F1 그랑프리 대회 인천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는 최근 독일 서킷 전문 설계 업체인 틸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컨소시엄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틸케는 도심 서킷 후보지를 찾고 이에 맞는 디자인 등을 맡기로 했는데요.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와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F1 대회 대상지를 찾고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도심 서킷 방식 대회인 만큼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시는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2027년 대회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와 인천의뜰 공영주차장, 루원 복합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957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84,417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는 신청사와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한 데 이어 착공계도 제출했습니다. 착공은 오는 12일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인천의뜰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5,570제곱미터, 지하 3층 규모로 3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준공 예정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완공할 경우 총 1,882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루원 복합청사도 공정률 85%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청사 건립에 총 1,848억 원을 투입해 올 10월 준공 후 12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매 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데이비드 이디 수상을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상 갈등과 AI 기술 패권 경쟁 등의 심화로 국가 간 정무 외교가 경직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 실용적 외교가 가능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8년의 깊은 인연 속에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글로벌 경제 협력의 틀을 만들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비 수상은 오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기도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특히 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는데요. 한편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2008년 자매 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